시작을 해봅시다. 행렬 파트 시작할 거고요.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 보시고 가는데, 행렬 쪽은 아무래도 우리가 아직은 좀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좀 개념서부터 좀 차근차근 해갈 수 있게끔 잡아갈 거고, 그러니까 오늘 프린트 앞에 1번부터 15번까지는 제가 조금 같이 해가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뒤에 16번서부터 해서 맨 마지막까지는 풀시간 주고 점검하고 하도록 할 겁니다. 아마 저번 시간보다 그래도 좀 덜 걸릴 거예요. 그래서 대신 제가 차분차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문항을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입니다. 자, 2차 정사각 행렬 A, B에 대하여 I와 J에 대한 성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각각 성분을 A의 IJ, B의 IJ라고 합니다. 이때 A에 대해서 IJ의 값은 B에 대해서 JI와 같고요. 그 다음에 B에 대한 IJ의 값은 I의 J와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한다면 행렬은요, 우리가 일단 가로로 가고 있는 거를 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로로 가고 있는 걸 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과 열을 갖다가 같이 맞춰주면서 혹시나 얘가 원소가 안녕 이렇게 4개가 있을 땐 행 2개, 열 2개 라고 해서 2 곱하기 2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다 라고 한다면 가로가 지금 2개죠. 세로는 지금 3개니까 2 곱하기 3 행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 위치에 이 공간에 우리가 특정한 문자나 숫자를 적을 거예요. 가령 1, 2, 3, 4 이런 식으로 연산 같은 게 쓰이지 않고 그냥 콤마도 없이 띄어쓰기 식으로 입력이 된다. 그때 요거 하나하나를 갖다가 뭐라 하냐면 얘네를 성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성분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냐, 여기에 적혀있는 성분에 대해서 보통 행을 갖다가 I행이야 라고 문자로 표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I의 행이 있고 열이라고 되어 있는 걸 J라는 문자를 많이 쓸 거예요. 그랬을 때 요거는 어서오세요, 여기는 1행 어서오시고 1열이죠 1행 1열에 대한 I에 대해서 이 성분 표시를 만약에 A의 IJ, 즉 앞에 쪽이 행이고 뒤에 쪽이 열을 쓰는 I예요. 그럼 요렇게 나와 있을 때 요쪽에 적힌 거는 1행의 1열이니까 1, 1 이렇게 적습니다. 여기는 1행의 2열이라서 1, 2 이렇게 적어요. 여기 있는 값은 2행의, 그러니까 두 번째 줄이니까 2행이라 그래요. 2행의 첫 번째 열 1열이니까 A의 2, 2, 1, 마지막이 A의 2, 2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1번이 그 문제가 섞여 나온 거예요. 그럼 지금 얘가 A랑 B의 행렬이 있는데 각각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쓸 거야. 그 중에서 A는 일단 B를 완성시켜 놓고 따라 만들어라 라는 얘기고, B는 우리가 갖고 있는 숫자만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특징인지 한번 써볼게요. 지금 저 문자 따라서 제가 얘가 행렬 B라고 했죠? B에 대한 행렬을 적어보시면 B는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B11, B12, B21, B22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적었을 때 지금 이 각각 성분이라고 하는 걸 이 특징에 대한 식으로 나열시켜 보세요 라는 뜻이 돼요. 그럼 얘가 어찌 바뀌냐, 1, 1이면 I가 1, J가 1이죠? 1에 1제곱을 쓰라는 뜻이에요. 1에 1제곱. 얘는 1에 2제곱. 요거는 2에 1제곱, 2에 2제곱을 쓰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B를 표현시키면 1, 1, 2, 4라고 쓰일 수 있을 거고, A는 지금 그러한 B를 갖다가 다시금 따라와서 쓰래요. 자, A는 뭐냐? A의 값은요, 각각 지금 B에 대한 그 행과 열의 문자식이 바뀐 상태거든요. 일단 A11, A12, A21, A22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앞뒤 숫자 순서를 바꿔 쓰라는 소리예요. 누구로? B로 대해서. 그럼 앞뒤가 안 바뀌는 애들은 얘네죠. 절대 안 바뀌는 애들. 근데
바뀌는 값은 또 어디에 있어요? 여기 2일과 여기 1, 2로 바꿔 쓰라는 소리예요. A21은 B12로 바꿔 쓰자. 그럼 여기 맞춰서 써볼게요. B11 1이었죠. B22 네 4였어요. B의 21 얘입니다. 이제 2를 여기에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B의 12 얘였어요. 얘를 여기에 쓰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A 행렬은 얘가 되고요. B 행렬은 얘가 되는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 A의 2열 2열이면 여기에요. 2열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 정답은 네, 6이다 라고 쓸 수 있게 되겠죠. 제가 일단 오늘은 행렬에 대해서 좀 더 좀 세세하게 잡아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기는 할 겁니다.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도와 레를 푸실 때 어려움이 좀 없으실 것 같아서 다음 차근차근 좀 잡아가면서 문제를 풀게요. 요 행렬이 그럼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AI 쪽 있잖아요. 그쪽과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아마 다시금 부활시킨 거는 공학 쪽에 가서도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잠시만요. 네, 아래 왔죠? 네,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게 최근에 딥러닝 같은 시스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력값 넣고 돌아오는 값을 계속 반복시키는 거. 여기에 연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쪽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행렬 열심히 공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2번. 자, P1, 2, 3의 각 점을 연결한 곡선에 대하여 3차 정사각 행렬 A의 IJ 성분을 다음과 같다 되겠습니다. 네, 3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식이 나와 있어요. 연산만 아마 2차 이하로 가져갈 거고 나머지에 대한 큰 차수는 언급을 하긴 할 거예요. 이렇게 3차 정사각 3 곱하기 3꼴이라는 걸 정사각 행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n 곱하기 n꼴을. 자, 이제 얘가 IJ인데 IJ가 어찌 간다? PI에서 PJ한테 가는 길의 숫자를 성분으로 표시를 한 거래요. PI에서 PJ한테 가는 성분을 얘를 갖다가 길의 수를 A의 IJ를 한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림상 길들이 있구나 금방 체크를 하실 텐데 제일 먼저 확인하면 좋은 건 요 대각선 라인이에요. 얘네가 누구냐면 요거는 1, 1이죠. A11. 그러니까 1에서 1한테 돌아오는 회귀도가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회귀도가 있어? 없어요. 2죠? 없어요. 3, 3. 네. A의 3, 3이니까 얘는 지금 P3에서 P3로 돌아오는 길이 있다는 뜻이에요. 요런 길이. 그런 모양 딱 보니까 어때요? 일단 2번, 3번에 있죠. 생각보다 늦게 오지 않았네요? 일찍 왔네요. 그래서 일단 요것처럼 P3에서 돌아오는 길이 있는 그림 먼저 확인하시고 나머지 이제 P1과 P2에 대해서만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얘가 의미하는 건 A의 1이니까 1에서 2한테 가는 길이 2개 있다는 소리예요. 얘는 1에서 3의 값이 하나 있다는 뜻이고요. 자, 2에서 1로 가는 거 2개 똑같이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2에 3 하나입니다. 네, 끝났어요. 이러한 모양 나와 있는 도로 몇 번이다? 3번에 나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찾는 팁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게 서로 연결된 길이다 보니까 보시면 요렇게 대각선으로 되는 게 대칭일 수밖에 없어요. 그쵸? 왜냐면 요거는 A의 2, 3이고 얘는 A의 3이니까 2번, 3번 도시 연결시켜 3번, 2번 도시 연결시켜 다 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길 찾는 도형의 실생활 문제도 등장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저는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번입니다. 0, 1, 2 행렬 쪽에서 어렵게 잡아갈 내용들이 많이 생략이 되어서 킬러까지는 등장은 좀 어려울 거고 대신 계산 미스나 이런 것 좀 줄여갈 수 있게 잡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기말고사 시험 메인은 여러가지 부등식하고 순열 조합이 메인일 겁니다. 거기에 행렬이 조금 추가되어 있다 정도. 자,
자, 지금 얘 보시면 연산이 가능하대요. a-2b의 3x 요 값이 2의 a 뿔 x 빼기 c인데 위에 단원 명칭을 보시면 행렬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실수배라고 나와 있죠. 곱셈을 따로 쓴 이유는요. 이 덧셈과 뺄셈까지 완성될 수 있는 법칙들이 있어서 그래요. 자, 먼저 덧셈 뺄셈에서는요. 덧셈과 뺄셈에서 먹히는 성질은 우선 결합법칙 가능하고요. 그리고 교환법칙도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a 플러스 b는 b 뿔 a랑 똑같은 식이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a 뿔 b 뿔 c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b, c 먼저 합하는 것도 가능해져요. 실수배 같은 경우도 먼저 넣거나 나중에 넣거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지금 이 유형에 묶여있는 것들은 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다항식의 연산처럼 정리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우리 문자처럼 푸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하나씩 다 대입하는 게 아니고 정리를 먼저 최대한 하고 풀면 좋겠죠? 얘가 2a 더하기 2x 빼기 c니까 x만 두고요. 그래서 얘 이항시켜 정리할게요. 나머지는 전부 우변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a랑 2a 계산시켜서 a 2b는 플러스 2b가 그 다음에 마지막 c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제 행렬의 덧셈은 어떻게 하느냐? 행렬 덧셈은요 성분의 위치가 중요해요. 여기 얘가 1, 1 성분이었죠. b의 1, 2 성분, c의 1, 2 성분. 즉 같은 행과 열끼리만 여기에 있는 연산을 적용시키시면 돼요. 물론 앞에 있는 실수배는 이 전체에 대해서 얘가 물어보는 게 2b다 라고 하면 전체 값을 2배 시키면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에 따라서 한번 행렬을 넣어 볼게요. 그럼 A 첫 번째부터 가봅시다. 첫 번째 1행 1열은 1, 그 다음에 2b니까 요거 2배 시키면서 더해 주시고 빼기 c니까 마이너스해서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자, 1행 2열 볼게요. A 0이고요. b 값에 2배 시키면서 2, c는 빼기니까 마이너스해서 1 나오게 되겠죠? 아, 저 A 여기 요거지? 다행이다. 자, A 똑같이 1, B에 2배 시킵니다. 더하기 4, 이제 C 빼기니까 더하기 1. A 2고요. B 2배 시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 빼기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계산을 시켜보시면 얘가 3,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모든 성분의 합을 물어봤었나요? 그럼 여기에 정답은 9입니다 라고 풀이하시면 되겠죠? 보니까 어렵진 않죠? 그냥 숫자에 대한 다른 식의 표현일 뿐이에요. 요거를 가져가고 있는 이유는 알고리즘 같은 거 혹은 벡터와 같은 거 이런 걸 좀 빠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 이용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이 컴공에 가지 않은 이상은 웬만하면 고등수학 말고는 더 안 쓰실 거긴 할 겁니다. 4번 가볼게요. 4번 세개 행렬 A 값은 A, 2, 마일, 3A와 같고요. B 행렬 마이너스 2, 1, B의 2분의 1, B와 같고요. C 행렬 마 4, 17, X와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2A와 3B의 합이 C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방금 했던 연산 그대로 적용시켜서 풀어볼게요. 자, 좌변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2A라고 했으니까요. 앞에 거 2배 시키고 그 다음에 B 거 3배 시켜서 같은 위치 더하시면 끝나요. 자, 여기는 1행 2열 2배 시켜서 4 만드시고 요거 3배 시켜서 3만으로 더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래 좀 빠르게 할게요. 얘는 2배, 요거 3배. 요렇게. 아래 있는 거 요거 2배, 얘 3배. 얘가 C랑 같다는 거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A랑 B의 값이 바로 보이네요. 여기서 얘가 얼마? 마 4야 되는 거죠. 2A 빼기 6의 값이 마 4니까 A의 값은 1이고요. 그리고 얘가 누구다? 10이면 되는 거예요. 마이 플러스 3B의 값이 10이니까 B의 값은 4면 되겠죠? 이 값을 그대로 여기에 대입합니다.
그럼 A값 1이었고요. B값 4니까 대입하면 6이 되기 때문에 요게 X값. 정답은 12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좋아요. 5번 가볼게요. 5번 히터를 좀만 줄일게요. 뭐라는 거야 둘이. 왜 쏟았다 그래요. 애들이 ASMR 해주고 있어요. 그쵸? 오늘 점심 먹으러 여의도를 갔다 왔거든요. 여의도에 그 유튜버 풍자님이 진행하시는 또간집이라고 아세요? 거기서 일단 거기 나온 방송 장소는 최소한 1, 2년 뒤에 가야만 해요. 안 그럼 못 가요. 아시죠? 웨이팅이 너무 길어서. 근데 그 여의도 근무지의 맛집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가양 칼국수라는 집이 있어요. 약간 버섯 매운탕 칼국수 전문점인데 진짜 깔끔하게 잘 돼 있고 되게 맛있게 먹고 심지어 거기 테이블도 엄청 많은데 꽉 차 있어요. 직장인들로. 그래서 제가 또 간 타이밍이 점심시간 타이밍이었어 가지고 다 같이 몰렸다가 다 같이 싹 사라져 이렇게 모두가. 근데 약간 쌤만 약간 이런 사복 차림을 다들 이제 직장인 차림 해가지고 다 먹고 있는데 끝날 때 계산시켜서 보니까 그 유튜브에 올렸으면 아마 삐라라고 줘요. 옛날 말이죠. 전단지라고 해가지고 풍자가 1등 하면 본인 얼굴을 새긴 전단지 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딱 A4 사이즈만 한 것 같은데 딱 뒤에 붙어있더라고요. 사인과 함께. 그래서 생각보다 별로 크진 않구나. 위압감은 없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 삐라라고 하는 전단지, 상징성 있는 그 1등 주는 그 전단지가 좀 무서워요. 풍자님이 얼굴을 빵 하고 박은 상태로 이렇게 약간 뭔가 노려보는 사진 나와 있거든요. 근데 나름 그게 이제 맛집 인증이다라는 표시인데 잘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의도 가실 일 있으면 가양 칼국수 검색해서 한번 먹어보고 오시면 좋겠다 추천을 드립니다. 저의 찐 맛집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집 가면 약간 N 성향이거든요. 제가 MBTI가 약간 둘로 갈려요. 약간 반반 섞여 있어가지고 제가 일을 할 때는 완전 이렇게 가는데 집에 가면 요게 이렇게 바뀌어요. 우습게도 요건 절대 안 바뀝니다. 얘는 거의 50%가 아니라 거의 100에 가깝게 나와요. 그래서 요게 좀 집에 있다 보니까 가끔 보면 상상을 해요. 질문을 서로 던져요. 야, 풍자가 다 만났어. 여기 살고 있는 주변 목동 맛집을 얘기하래. 뭘 소개할 거야?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소개할 집이 있으신가요? 딱 떠오르는 집이 있어요? 여기 1순위에 되는 집이 있어요? 목동에 맛집이 없는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치. 양천 뼈다귀 그나마 좀 1등 할만하지 않아? 그치? 모두가 인정하는 양천 뼈다귀. 예. 되게 유명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셨으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오목교역 모군중 앞에 있거든요. 양천 뼈다귀. 맛이 궁금한데 못 먹고 싶다. 그래서 먹어보고 싶은데 아직 기회가 없다 하시면 1시간 남아 계시면 저희가 사드립니다. 예, 거의 24시기 때문에 여러분 클리닉을 1시까지 넘어서 할 수 있으시다면 저희가 기념으로 사드려요. 더욱더 이 소식이 있다면요. 다음 주 목금 일은 작은 독서실 사용이 가능하대요. 네, 그 말인즉슨 이제 모두를 무한으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내신에 집중하셔야죠. 제가 지금 방학 기간 동안 특강하느라 못 남겼던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열심히 여러분 강화 훈련 시켜가지고 내신서 전교권 만들어 올 거예요. 화이팅 하시고 뼈다귀 맛은 조만간 볼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 근데 저는 생각했어요. 나만의 맛집은 절대 알려주면 안 된다. 그 순간 이제 그 집 못 가요. 그지 않겠어요? 전국구에서 몰려올 거 아니야. 이제 그래서 쌤이 진짜 알고 몇 개 맛집이 있는데 여러분께 소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서 여러분이 엄마 아빠랑 가는데 마주칠까봐 소개를 잘 안 하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있습니다. 저번에도 언제지? 어디 제가 갔다가 거기서 마주칠 뻔했어요. 제가 갔는데 학생이 시간대만 좀 다르게 갔다 왔대요. 같은 날. 그래갖고 큰일 날 뻔해가지고 혹시 친구들끼리 먹고 싶다 한다면 그땐 추천해드릴게요.
말씀을 살짝 해주시면 기별을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x 더하기 2y가 a 빼기 4b고요. 2x 더하기 y의 값은 2a 플러스 b와 같대요. 자, 이때 여기에서 x 빼기 2y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은요, a, b의 정보가 있고 x, y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한번 x, y에 대해서 구하려고 했더니 왼쪽식, 오른쪽식 보니까 연립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왼쪽 내비두고요, 오른쪽 한번 2배 시켜볼게요. 그래서 오른쪽 2배 시킨 걸 아래에 쓰자. 예. 그럼 얘가 4x 더하기 2y의 값이 4a 플러스 2b일 거고요. 아래에서 위에 거를 뺄게요. 그럼 3x의 값은 3a 마이너스 6 더하기죠? 더하기 6b와 같으니까 x의 값은 a 플러스 2b의 값이 되고요. 요거 위에 쪽에 넣어서 연립시켜 주시면 x가 a 플러스 2b니까 a 소거되고요. 2b 값 넘어가면 마 6b가 돼요. 즉 2y가 마 6b라서 y의 값은 마이너스 3b가 됩니다. 자, 이때 우리한테 뭘 물고 있었냐? x 마이너스 2y 물어보고 있었죠? 그럼 x 마 2y니까 얘 식은요, a 플러스 2b에다가 마이너스 2배 마 3b를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a 더하기 8b와 같은 값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거 아까 앞에 3번은요, 항을 다 구해서 봐드렸어요. 일단 처음 덧셈 뺄셈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여기 이거는요, 이제 연산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묻고 있는 게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모든 성분의 합 물어보고 있죠. 그럼 모든 성분의 합은 제가 여기에 n배 시킨다고 해서 합이 바뀔까요? 안 바뀌잖아. 그치?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서부터 합을 구하고 가세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행렬을 구하고 하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합을 구하시면 2, 2, 3, 3 합은 10이고요. 여기서 합을 구하시면 얘 사라지고 4, 마일 3 나오겠죠? 이거 합만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A 합 얼마였어? A의 합은 10이었어. B의 합은 3이니까 8배 시켜볼까? 24겠네. 그래서 답은 34가 나오게 됩니다. 저 실제 행렬을 구하셔도 되긴 하지만 얘처럼 그냥 합 구하라 라고 나와 있으면 애초에 연산 한번 줄여가는 것도 괜찮하겠죠. 자, 그 다음 유형 곱셈입니다. 곱셈 들어가 봅시다. 행렬에 대해서 곱셈가 6번이 되겠습니다. 6번. 자, 2차 정사각 행렬 나와 있고요. a 플러스 b의 값은 2 마일 4, 1 돼 있고 a 빼기 b 행렬은 2, 1, 2 마 3 돼 있어요. 이때 우리한테 ab 플러스 ba 값을 구하시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행렬 곱셈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아까 덧셈 뺄셈에서 성립했던 규칙 중에 누가 있었냐면 교환 법칙이 있었는데 행렬에서는요, 곱셈에 대한 방식이 좀 특이하다 보니까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결합은 괜찮지만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바라봤을 때 AB와 BA는 같지 않은 경우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특수한 경우가 나올 수 있기는 해요. 정말 특수하게 어떤 행렬 보니까 AB와 B의 곱이 같았다가 나올 수 있긴 하지만 그런 걸 제외시킨 나머지 모두는 AB와 B의 곱은 같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곱하길래 같지 않습니까? 라고 할 텐데 그 전에 문제에서 필요한 A와 B 각각을 구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A를 구하려면 두 개를 더하신 다음에 반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2를 쓸게요. 2A 행렬은 2를 더하는 값이니까 4, 0, 6, 마 이게 되고요. 따라서 A 행렬은 절반이니까 2, 0, 3, 마일로 갑시다. 자, B는요, 얘에서 B를 더한 게 얘라고 했으니까 한번 유출을 해볼게요. 2에서 얘를 더한 게 2니까 0일 거고, 0에서 얘 더한 게 마일이니까 마 1일 거고, 3에서 얘 더한 게 4니까 1일 거고, 마일에서 얘 더한 게 1이니까 이겠구나 라고 완성을 시켜볼게요. 자, 이제 이 값에서 A 곱하기 B라는 연산을 쓸 텐데 이 연산을 쓸 땐 순서 꼭 바꾸시면 안 돼요. 무조건 A, B 그대로 유지한 채로 곱이니까 그냥 마찬가지 이렇게 가운데 우리 생략하듯이
괄호 2개만 연달아 써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행렬의 덧셈은 같은 행, 같은 열, 위치를 더하고 빼고 끝이었는데 곱셈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왼쪽에 있는 거는 가로선을 쫙 그어주세요. 가로선. 오른쪽에 있는 건 세로선을 쫙 그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곱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요. 이 방향대로 첫 번째 방향과 곱해가는 과정을 할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하냐? 첫 번째와 첫 번째를 곱해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와 두 번째를 곱해요. 그 둘을 더하기 식으로 쓸 겁니다. 요게 행렬의 곱셈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위쪽이죠? 위쪽과 왼쪽 느낌 보시면 돼요. 위쪽과 왼쪽을 하면 네, 왼쪽 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위쪽과 오른쪽을 태우면 오른쪽 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0과 마일 2를 연산시키면 여기 오게 돼 있어요. 오른쪽 위에 2 곱하기 마일 더하기 0 곱하기 2라고 씁니다. 자, 이제 아래 가로줄 방향과 똑같이 반복하시면 돼요. 그럼 3 곱하기 0 여기에 쓰고 마일 곱하기 1 3 곱하기 마일 더하기 마일 곱하기 2 요게 행렬의 곱셈 방식입니다. 첫 번째가 가로줄, 두 번째가 세로줄이에요. 잊지 마시고 이거의 위치가 헷갈리시면 얘가 얘기하고 있는 위쪽, 왼쪽, 위쪽, 오른쪽, 아래쪽, 왼쪽, 아래쪽, 오른쪽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산해 보시면요. 이제 이 결과값 앞에 값은 0이겠죠? 두 번째 마이 0이니까 마이너스 2 예, 0과 마일 그리고 마3 마이 해서 마이너스 5까지 일단 A값 A, B값 구해놨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BA값 똑같이 쓴 다음에 이제 연산 과정 한번 반복시켜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 0에 3 마일입니다. 가로선, 세로선 넣어주시면 0 곱하기 2, 0, 마일 곱하기 3 더해서 이렇게 0 곱하기 0, 0, 마일 곱하기 마일 더해서 이렇게 1 곱하기 2, 2 곱하기 3 더해서 이렇게 1, 0, 0, 2, 마일, 마 2 이런 식으로 그럼 요 값은 얼마? 마 3에 1에 8에 마 2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A, B와 B, A를 더하랬으니까 맨 아랫줄 요 두 개를 더하는 값에 쓰면 됩니다. 가운데 쓸게요. 더하시면 여기는 마 3,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 7, 여기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온 답을 제어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하시면 저게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곱셈 보여드린 게 2 곱하기 2 행렬을 보여드린 건데 행렬 곱셈의 특징이 있어요. 항상 우리 행렬이 이렇게 정사각형렬은 아니에요. 행렬 자체가 A가 이럴 수도 있어요. 1행 2열 1 곱하기 2 형태일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이럴 수도 있어요. 1 곱하기 1 곱하기 2꼴 2 곱하기 1꼴 죄송해요. 2 곱하기 1꼴 2 곱하기 1 1 곱하기 2꼴 다 가능한데 덧셈은요 일단 같은 위치에 같은 애가 있어야 되니까 항상 같은 행렬 모양이 나와야만 해요. 얘가 만약에 m 곱하기 n 행렬이었어 그럼 내가 더하기 빼기 하고 싶다 똑같이 m 곱하기 n 행렬이 튀어나와야만 합니다. 근데 곱셈은요 쭉 같은 위치끼리만 곱한 게 아니었죠. 가로와 세로로 곱해가는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가로와 세로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A 곱하기 B 행렬을 쓸 거야 라고 한다면요 A 행렬이 만약 M 곱하기 N 행렬이었다 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여기에서 이 값에서 제가 얘랑 곱해갈 때 누구의 숫자가 같아야 곱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는 제가 여기 하나, 둘이에요. 그쵸? 그럼 얘 거에선 누구? 세로가 열이었어. 얘 거에선 열의 숫자가 이쪽에선 행의 숫자와 같아야 곱셈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 여기에 이게 없어요. 그럼 곱셈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얘는 곱하는데 얘 곱할 게 없잖아. 짝꿍이. 이런 경우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렬 곱셈은요. 만약에 A가
m 곱하기 n 행렬이었어 라고 할 때 이 뒤에 스타트는 무조건 n으로 출발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열과 뒤쪽에 있는 행은 같은 숫자 나와야 하는 거고, 혹시 얘가 이렇게 됐다 해볼게요. 이 뒤쪽이 n 곱하기 l 행렬이야 라고 할 경우는요, 나오는 결과값이 누가 나오냐? 얘가 m 곱하기 l 행렬이 돼요. 가운데 n은 생략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숫자를 1, 2, 3 적고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앞에 쪽은 행, 1행, 3열이죠. 얘는 3행, 1열이죠. 그럼 결과가 누가 나오냐? 얘는 퉁치고 맨 앞과 맨 뒤 나오는 거야. 1 곱하기 1이 나와야 돼요. 해볼까요? 1과 2 곱하는 거야. 2 더하기 2와 3 곱하는 거야. 6. 3과 4 곱하는 거야. 12. 네, 그냥 요거 한 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곱셈은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대부분 아마 2차 정삭을 할 테니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걸 꼭 염두에 놓고 기억해 주세요. 자, 7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생활 활용 쪽인데 그냥 말로 된 거를 행렬로 표현시켜 봐라 라고 나와 있는 문항입니다. 자, 어느 건설회사에서 길이가 20km인 도로의 길이가 500m인 자, 그래서 도로와 20km인 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500m, 0.5km로 바꿀게요. 단위 맞추기 위해서 다리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때 아래 표를 보니까 도로, 다리, 철제, 시멘트라고 되어 있는 하나의 표가 있어요. 도로, 다리, 철, 시멘트. 그래서 여기 숫자가 5, 30, 70, 50 되어 있는데, 자, 아래 문제 보니까요. 문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건설 회사가 구입해야 하는 철제 양과 시멘트의 양을 성분으로 하는 X. 자, X부터 볼게요. X는요, 여기에서 도로와 다리를 공사할 때 전체 드는 철제와 시멘트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표가요, 1km당 나와 있는 표예요. 1km당 이만큼 필요해 라는 거니까, 그러면 도로 20km 하려면 철은 5 곱하기 20이 있어야 되겠지. 다리는, 여기 시멘트는 똑같이 30 곱하기 20이 있어야 되겠죠. 그때, 그럼 우리가 X, 즉 전체 양을 구하고자 한다면 지금 나와 있는 얘네가 누구랑 도로 길이랑 곱하게 돼야만 하고요. 얘네가 다리 길이랑 곱하게 돼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게 X인 건데, 지금 A와 B와 C행을 보니까 A가 20.0.5, 딱 이게 길이죠. 지금 거리만큼이에요. B는 첫 번째 표에 나와 있는 숫자를 그대로 위치화해서 행렬을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C, 얘가 4, 7, 13, 2 락합니다. 자, 먼저 X.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길이들을 이제 곱해가면 돼요. 곱해가기 위해서 어찌 곱하면 각각 표현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럼 얘가요, 도로고요. 얘가 다리예요. 근데 지금 B에서는요, 윗줄이 도로고요. 아랫줄이 다리예요. 그쵸? 그럼 도로와 도로, 다리와 다리 곱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꼭 순서는 A, B여야 돼요. A, B로 가져가 주면 곱하기상 얘가 20, 0.5, 그리고 5, 30, 70, 50 이렇게 했을 때 가로, 세로 할 테니까 이걸 곱따지면 20 곱하기 5. 20km 만드는 철제 양이 나오겠지. 어디에? 여기 앞에 100이라고. 0.5 곱하기 70. 다리에 필요한 철제가 나오겠죠. 20 곱하기 30. 마찬가지로 시멘트 양이 나올 거고요. 0.5 곱하기 50. 네, 이게 또 다리 거 시멘트겠죠. 자, 일단 첫 번째 X는 A 곱하기 B가 나와야만 해요. A 곱하기 B. 자, 그때 Y는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전체 드는 자재비와 운반비를 얻고 싶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C가 정확히 표이거든요. 자재비와 운반비. 자, 지금 보시면 얘가요. 얘가
다리에 총 필요한 철제예요. 이런 식이겠죠? 얘 같은 경우는 다리란다. 도로지? 도로. 얘가 다리에 총 필요한 시멘트 이런 느낌이잖아. 그렇지? 이제 여기에 뭘 붙이면 되는 거야? 비용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비용을. 그 비용이 표 2에 있는 값이죠. 42, 7, 13, 2와 같은 아이들. 마찬가지로 얘네가 철제 시멘트. 이 세로로 철제 시멘트예요. 철제 시멘트. 얘는 가로로 철제 시멘트예요. 어떻게 곱해야 될까요? 얘 곱하기 얘로 가야 돼요? 얘 곱하기 얘로 가야 돼요? 곱하기는 가로 세로로 갈 거야. 철제 시멘트. 철제 시멘트. 얘 곱하기 얘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묻고 있는 y다 라고 하는 값은 뭐다? a, b 계산시킨 결과에 오른쪽에 꼭 c를 붙이셔야 합니다. 얘가 혹시 객관식에 푸는 거지 주관식의 경우도 여러분 순서를 잘 고려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세세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리해보시고 8번 넘어가 볼게요. 네. 네. A 백열 가로랑 세로 곱하는 거지. 다리는 하는 게 중요해요. 맞다. 나 여기 왜 이렇게 생겼지? 천천히 드릴게요. 말하면서 헷갈렸나 봐. 요거 해가지고 100 더하기 있으면 더하기 아니구나. 여기랑 여기 더해서 얘가 35고요. 이렇게 해서 600에 25죠. 이렇게. 고마워요. 그래서 요게 똑같이 나오죠. 철, 요게 시멘트. 전체 필요한 양. 감사합니다. 8번 가볼게요. 아마 여러분 행렬 가시면 이제 내신에 나오는 대부분 아이들은 이런 내용일 거예요. 8번 같은 유형들. 이제 행렬을 거듭 제곱, 그러니까 곱셈을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노동을 시키면서 야 빠르게 규칙 좀 발견해봐. 그거에 대한 규칙을 발견해서 거듭골은 뭐가 나오게? 라고 묻는 경우가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을 시켜볼까요? A 행렬. 자, 이거에 대해서 일단 A 제곱을 한번 먼저 구해볼게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규칙을 찾아가는 게 제일 먼저 목표입니다. 방금 배웠던 곱셈 연산을 여기에서 한 번 더 연습하고 가는 거예요. 가로, 세로 해주시면 0, 0, 1, 1, 0 더하기 1, 0, 1, 1, 0, 0 더하기 0, 1, 0, 0, 1, 0 더하기 0, 1, 1, 0, 0, 1 더하기 0 해서 나오는 행렬이 요 행렬인데, 자, A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A 같은 행렬은 무시하셔도 되는데 요 행렬은요 너무나 중요한 아이입니다. 요 행렬은 얘는 누구냐면 얘는 우리가 지금부터 단위 행렬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알파벳으로는요 E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수학에 전 매우 큰 뜻이 있어서 쌤 저는 꼭 올라가 수학과를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수학과에선 이 문자 E 대신에 I를 쓰기는 할 거예요. 뜻 있으신 분 있나요? 혹시 후배 되실 분?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단위 행렬을 E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나와 있는 얘가요 곱셈의 항등원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냥 숫자, 산수 있죠? 초등수학, 산수에서 곱셈의 항등원은 뭘까요? 참고로 항등원은 연산을 했을 때 그대로 나오게 만드는 걸 항등원이라 합니다. 2에 뭘 곱해야 2가 나오죠? 맞아요. 얘가 곱셈의 항등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위 행렬은 행렬의 곱셈에서 마치 1과 같은 아이예요. 1과 같은 역할.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E 나왔잖아요. 아까 했던 A랑 E 한번 곱해볼게요. A와 E. A의 값이 0, 1, 1, 0이었고요. E는 1, 0, 0, 1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얘가 0, 1, 1, 0에서 0 나오고 곱했더니 1이고요. 했더니 1이고요. 0 나와요.
똑같이 A가 나왔죠. 그러니까 어떤 행렬을 곱하든 간에 자기가 나올 수 있게 만드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얘가 좀 웃긴 성질이 이게 있어요. 1, 0, 0, 1과 0, 1, 1, 0. 제가 지금 뭐 했냐면 순서를 바꿨어요. 순서를 바꿔서 한번 연습해보면 1, 0, 0, 1. 0, 여기 1, 여기 1, 여기 0. 얘만 그러냐가 아니라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이 단형의 2는 중요한 게 얘는요. 교환이 성립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1 같은 친구라서 얘는 A 곱하기 1을 하시건 2 곱하기 A를 하시건 똑같게 나와요. 똑같게.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앞에 제가 언급하지 않게 했는데 참고로 덧셈에서 그럼 덧셈과 곱셈의 항도는 다르죠. 덧셈은 누구를 더해야 내가 나와요? 요거 나오죠. 그치? 이런 걸 우리가 덧셈의 항등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행렬도 이런 렬이 있어요. 행렬도 이렇게 따가지고 이거 뭐라고 읽어요? 0이라 했죠. 우리 되게 웃긴 거야. 그치? 이러면 핸드폰 번호 읽어도 어떻게 읽어요? 어떻게 읽어요? 얘? 이렇게 읽잖아요. 대체 여러분 0이라는 숫자가 있나요? 산뜻한 질문이죠. 그렇죠. 우리 이런 거 말고는 0을 언급하지도 않아요. 앞으로 우리 핸드폰 번호 얘기할 때는 010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진짜 신기하잖아. 쌤도 그냥 쇼츠 보다가 놀랬어. 진짜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 공부할 때 우리 느끼기엔 한국어 쉽지 않은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대요. 제일 어려운 게 시간 얘기할 때. 그럼 지금 시간 얘기를 하면 뭐라 읽어요? 6시 15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웃긴 건 앞에 있는 6은요. 뒤에 있는 15랑 다른 체계의 단어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잖아. 이건 뭐야? 1, 2, 3, 4, 5, 6이거든? 그니까 얘는 그런 거야. 아니 왜 6시 15분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 이런 걸 공부하고 싶으면 이제 여러분 이제 국어 국문학 가시면 됩니다. 여기 가시면 수학 안 하겠죠 아마? 그쵸? 자, 아무튼 여기 싸가지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0, 행, 렬. 이게 0, 0, 0, 0. 제가 지금 쓴 게 2 곱하기 1을 쓴 것 뿐인데요. 이건 말고도 다 가능해요. 이건 말고도 이런 것도 0행렬이고요. 이런 것도 0행렬이에요. 다 얘기합니다. 모든 성분이 0으로 채워진 걸 다 0행렬이 하고요. 단위 행렬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2x2, 2 곱하기 2를 써서 그렇지 얘를 3 곱하기 3으로 가시면 요 대각선 라인에 이렇게 1을 채우신 게 또 단위 행렬이 됩니다. 자, 일단 여기 이 문제는 1을 얘기해주기에 갖고 온 거고, 그러고 보니까 2가 등장한 순간 너무나 뭐가 좋냐? 여러분 1에 100제곱을 하든 1에 n제곱을 하든 항상 뭐예요? 1이죠. 그래서 2도요 n제곱을 하든 이건 무조건 2예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여기서 a제곱이 뭐가 나왔느냐? 2가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a의 19제곱, a의 19제곱은 뭐다? a 곱하기 a의 18제곱. 그럼 얘는 a 곱하기 2의 9제곱이겠죠. 따라서 결과는 그냥 a가 나오면 돼 있어. a가 이렇게. 그래서 일단 a 19제곱은 뭐다? 얘는 a야 라고 구하시면 되겠고, 마찬가지 지금 b도 혹시 2가 등장하는 순간이 있는가 한번 연산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bb 가볼게요. b의 이거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b의 제곱이라고. 자, bb 가져가시면 1 마일 0 1 1 마일 0 1 가로 세로 넣었을 때 1 1 0 더하고 곱하면 마일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0 더하기 0, 여기는 0 더하기 1, 요 값이니까 1 마이 0 1. 일단 아까 원했던 그런 단위형이 아니네요. 이런 때 한 번 더 가보셔야 돼요. 일단 한 번 더. 대신 참고로 여기서 이거 나왔으니까 마치 우리 복소수처럼 얘를 두고 곱하시면 안 되고 일단 얘를 보셔야 돼요. 이거를 하나씩 가시는 겁니다. 참고로 얘도요 같은 행렬끼리 있는 경우는 교환이 먹혀요. 이런 경우는 얘가 결합이 먹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곱셈에서 순서에 대한 교환은
안 되지만 결합은 가능하거든. 그래서 마치 결합 때문에 교환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행렬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지금 b였던 i와 b제곱 나왔던 i를 써 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곱하시면 1 더하기 0 마이너스 2 마 1 여기가 0 더하기 0 0 더하기 1 이라서 요 값이 1 마 3 0 1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왔을 때 규칙이 안 보이시면 답이 안 나와요 진짜. 규칙이 좀 보이셔야 돼. 여기선 b의 1은 뭐였어? 얘였어. b의 2는 얘였어. b의 3은 얘였어. 네. 딱 보시면 요게 지금 바뀌고 있죠? 규칙에 따라서. 네. 갑작스러운 변칙은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b의 20번째 누구겠다? 1, 네, 마이너스 20, 0, 1일 거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저기에서 우리한테 a 곱하기 a 19에 b의 20이면 a 누구였습니까? a에 b에 20 이걸 구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0, 1, 1, 0과 방금 구했던 요 i에 대해서 연산하시오가 이 문항이 되겠죠. 곱한 값 써볼게요. 근데 곱한 값 중에서 누구 구하냐면 2행 2열 성분을 구하려. 2 곱하기 2라 써있죠? 2 곱하기 2면요 곱했을 때 여기 나올 애예요. 여기 나오려니까 우리 걔만 곱하자. 이거랑 얘만 곱하시면 끝나요. 그럼 얼마? 네, 요거 마이너스 20 나오겠죠? 정답은 마 20이라고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요쪽 유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이야. 수능이 안 나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수능에 나오는 순간 헬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행렬에서 진입한다라는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인데 그 문제가 뒤에 가시면 12번과 같은 문제거든요. 학교 내신서 이런 거 정말 좋아라 하시는 순간 여러분 머리 쥐어 짜셔야 됩니다. 대부분 거짓된 애는 다 발레예요. 그럼 그 발레를 웬만하면 외우거나 알고 가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치를 떠는 이유는 쌤 수능 시대에는 행렬이 수능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특강이 깔렸어요. 방학 특강이. 그 방학 특강 책이 여러분 갖고 있는 뭐 도나 레만한 책이 나왔는데 그 책 안에 이것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렬하면 저는 정말 치를 떱니다. 겁나 싫다 이러면서. 그래서 내신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런 문제가 지금 겁나 쌓여 있어요. 저 과거 상자에. 그걸 이제 우리가 연 겁니다. 판도 열리는 순간 여러분은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아마 내신까지만이니까 기말에 빡시게 발레 나올 법한 거 얼마 없거든요. 몇 개 만들어 보시는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행렬 A 다음과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도 일단 바로 빠르게 규칙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연산 제가 바로 넣을게요. 우리가 곱셈 몇 번 해보고 있으니까 바로 전개하시면 1과 마3이니까 마2, 마1과 2니까 1, 그리고 3과 마6이니까 마3, 마3과 4니까 1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아직 규칙이 안 나오다 보니까 A, 3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해제고 한 번 더 해서 요렇게 놓고 가로, 세로 곱하기 합니다. 그러면 마2와 3이니까 1, 1과 마1, 0 그 다음에 마6과 마6, 0 마6과 6 그 다음에 3과 마2, 1 자, 알겠죠? 두둥한다고요. 네, 단위 행렬이 등장했습니다. A의 세제곱이 단위 행렬이에요. 그러면 A의 18제곱도 뭐겠어요? 요거 그냥 2인 거예요. 세제곱이 2니까 당연히 그 거듭제곱도 2가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묻고 있는 A의 18제곱에 더하기 A의 더하기 2는 뭐다? 요거 A 더하기 요거 2니까 네, 2배의 2와 같다. 요거를 답에서 고르시면 끝나요. 그래서 다 대부분 뭐다? 우리가 하는 건 거듭제곱을 고르면 된다라는 거.
좀만 힘내. 짜요. (10번)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수학여행 가는 준비는 잘하고 있어요? 네? 수학여행 가는 준비. 아. 이거 푼안 거죠? 그럼 가봐야죠. 근데 가서 뭐 아무도 못하게 하지 않을까요? 이제 어색어색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친해지고 하는 걸 같이 자고. 근데 뭐 여러분 이런 경험을 대학 가시면 할 거예요. 대학 딱 이 시기에 OT 가가지고 이제 친해져 이러고 있으니까. 제 대학 OT에 대한 일환 들으시지 않았나요? 못 들었어요? 쌤은 대학 OT를 못 갔어요. 제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못 갔어요. 대학에 합격한 다음에 OT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웬만하면 학교에서 지금 그러긴 하겠지만 다 우편이 왔어요. 우편이. 그래서 진짜 싫은 게 고등학교, 중학교는 소식파가 나오면 물론 엄마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해볼 수 있긴 하지만, 그치? 근데 거기에서 집에다가 뭔가 발송하지 않잖아. 여러분 편에 가져가라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또 아마 안 그러겠지만 이렇게 말하니까 쌤 되게 옛날 사람 같이 보이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쌤 대학교 때 성적표가 학기 끝나면 집에 우편으로 왔어요. 엽서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대기 타고 있다가 제가 엄마가 오면서 하수해서 이렇게 샥. 약간 그때 기억인데, 물론 그때 인터넷도 볼 수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보고 하는데 이상하게 우편도 같이 보내주는 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편이 오는데 쌤이 대학 붙고 나서 이제 OT 어떻게 하냐 이거 보니까 입학처에서 우편 갈 테니까 그쪽 주소에 맞춰오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 맞춰서 출발하면 되겠구나 라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새로운 대학교에 가면 어떤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편이 왔어요. 왔더니 진짜 딱 장소 따로 정해져 있어. 어디로 모이면 그때 다 함께 이동을 할 거래. 그래서 그때 가서 재밌게 3일 놀고 오면 되겠다. 빨리 짐 싸야지 하고 있는데 엄마 나 이날 OT 간다 하고 딱 보니까 언제 가는데? 날짜 이 날짜야 보니까 예를 들어 우편이 25일로 왔는데 출발이 24일이었어요. 우편에 썼던 거야. 나한테 그 편지가 25일날 왔어요. 근데 거기 적혀 있는 게 24일 출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 배달에 착오가 생기면서 저한테 연착이 된 거예요. 우편 자체가. 그래서 열어보고 가야지 했는데 애를 갔네? 이렇게 된 거야 진짜. 그래서 저는 OT를 못 갔습니다. 다행히 대학교 첫 간 신입생 환영회 날 다른 애들이 저를 구제해 주셔가지고 같이 잘 놀고 오긴 했어요. 근데 OT가 정말 재밌대요. 모르는 애들끼리 가서 그냥 마시고 놀고 체조하기 정말 재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깊은 꿈을 키우시면서 고등학교 생활 3년 버티시면 돼요. 알았죠? 3년 만에 끝내는 겁니다. 1년 더 하면 안 돼요. 자, 여기에서 주의점이 하나가 있어요. 일단 기억을 풀고 갈게요. 기억에 나와 있는 요거는 이렇게 된 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럼 원래 이 곱셈을 풀 때 전개는 가능하거든요. 제가 일단 E라 생각하지 않고 정석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정석대로 A와 A는 같은 애니까 그냥 다음부터 적으시면 돼요. A는 A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와야 될 건 E라고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곱하는 거 있죠? 앞에 E와 뒤에 A. 얘는 A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E니까 E제곱. 그래서 얘가 E가 아니고 만약에 A 뿔 B였어. A 뿔 B면
여러분이 정리하실 때 꼭 이렇게 그냥 싹 열고 하셔야 됩니다. 왜? 얘랑 얘가 B였을 때는 같지 않은 애니까. 그쵸? 근데 얘는 E이기 때문에 좀 다른 변칙이 생겨요. 아까 얘기했죠? E는 마치 곱셈의 1과 같아요. 그래서 얘가 그냥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단연결 E가 너무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 제곱은 또 1랑 같아요. 그래서 얘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처럼 전개가 가능한 친구예요. E가 있을 때에만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기억보기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기억보기에서만 A제곱이 뭐다? A제곱이 A처럼 쓰인대요. 그래서 결과 만들어 보시면 누구랑 같다? 요거 3A 더하기 2구나. 그러면 얘 기억보기 참이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니은을 볼게요. 니은. 그럼 니은도 E가 포함된 식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곱셈 공식처럼 정리해도 괜찮다는 소리예요. 그럼 니은 보기의 좌변 그냥 바로 곱셈 공식화해서 만들어 볼게요. E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 계속 강조드립니다. 자, 오른쪽 우변 마이너스에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3A에 빼기 2 세제곱인데 제가 지금 E는 거의 다 1처럼 쓰고 있어요. 그냥. 그럼 이때 우리 A 제곱이 이랬으니까 요거 A 제곱의 A잖아요. 근데 A 제곱이 A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그럼 또 A 제곱이네? 그럼 뭐다? A예요. 자, 이가 그럼 뭐겠다? 요거 3A겠죠? 그럼 전체 좌변식은 A, 3A, 3A, 2니까 7A에 더하기 2가 됩니다. 자, 오른쪽 볼게요. 얘 뭐라고요? 이거 A라고요. 얘도 A라고요. 그러면 A, 마 3A, 3A 사라져. A 빼기 2, 가운데 마이너스니까 마 A 더하기 2 같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니은 보기는 거짓으로 가져갈 겁니다. 자, 디귿을 볼게요. 디귿 여기다 쓸게요. 디귿. 자, 디귿 또한 마찬가지로 일단 거듭 제곱인데 2n 제곱이니까 먼저 제곱부터 구해봅시다. 제곱 E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냥 곱셈 공식처럼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때 A 제곱을 A다 라고 했으니까 요 식에 맞게 정리하시면 요거 E 마이너스 A 나와요. E 마 A. 그럼 지금 얘가 묻고 있는 게 그러면 E 마이너스 A의 N제곱은 E 마이너스 A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다음과 같이. 근데 그럼 실제로 E 마 A를 또 한 번 제곱하잖아요. 그거 얘랑 같은 식이에요. A 마 E의 제곱이나 E 마 A 제곱이나 부호 바꾼 건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의 결과가 결국 여기서 얘가 n이 확실히 합한 게 맞는가 하고 보고 싶어서 제곱을 시켜보면 뭐 나온다고 똑같이 이게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는 계속 n제곱 시켜봤자 뭐가 나온다? E 마 A 나오는 게 참이 됩니다. 요렇게. 그럼 지금 제가 기억력 디귿 푸는 게 여러분 처음 보니까 제가 세세히 풀게요가 아니라 정말 정석으로 푼 거예요. 이렇게 푸셔야 돼요. 라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조심하실 거. 자, 요 조건을 데리고 왔을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 앞에서 E라고 되어 있는 거를 마치 1처럼 봤으니까 그러면 쟤도 곱셈 공식처럼 만들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치? 여기까지 가능해요? 참이에요? 참? 이항식일 뿐이니까 참. 그때 여기에서 선생님 이거 니은만 지워도 될까요? 괜찮아요? 니은만 지울게요. 자, 여기에서 제가 만약 얘를 이렇게 했어요. 이거 괜찮아요. 가능해요. 가능한 거예요. 심지어 얘는 2이다 보니까 순서를 바꿔도 괜찮아요. 같은 말이에요. 얘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때 우리가 습관처럼 이렇게 써버려요. 그러면 얘거나 얘여야겠네. 그치? 그럼 그 순간 딱 기억을 넣어봐. 기억을 넣어보니까 A 영집합, 맞네? A가 2였어도 A이면은 좀 맞네? 하면 오해가 생겨버려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오해라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A가 0이고 A가 2면 성립을 해요. 마지막 디귿도
성립을 해요.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면 이겁니까?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면 이겁니까? 이게 이제 아래 있던 그 기억, 니은, 디귿 문제 같은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 자, 여러분께 한번 구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볼게요.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얘면 항상입니까? 거짓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반례 들어봐야 돼요. 가능한 A 중에 누가 있을까요? 되게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만들면 돼요. 편하게. 뭘 어떻게 만들어야지? 처음 만들어가 헷갈릴 것 같은데 대략 좀 1랑 비슷한데 숫자를 바꿔가는 쪽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0과 1을 많이 쓰면 그쪽에 나와 있게 하거든요, 반례가. 그래서 진짜 단순하게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를 이거는 많이 만들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A 빼기 2는 뭐가 돼요? A 빼기 2는 마일 0, 0, 0이 되죠. 이제 여기서 이 둘을 곱해볼 거예요. 곱하면 0, 0, 0, 1 대략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아마 결과 보이실 거예요. 어때요? 얘 0입니다. 얘 0이고요. 이거 0이고 0이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A가 꼭 0이거나 2일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렬을 그 책 한 권으로 하는 특강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학교 쌤이 옛날 분이셔서 이걸 너무 행복해서 좋아하신다. 망한 거예요. 이런 발레를 많이 만들어 보세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조금씩 모양 바꿔보시면서 1 여기 써볼까? 1 여기 써볼까?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발레가 나와요. 발레가. 10번은 제가 저거 하나 좀 짚어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요 페이지, 다음 페이지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좀 쉬시지요.